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벌써 9월이 됐습니다. September가 됐고요. 9월 하면 생각나는 게 좀 있죠. 또 학교는 지금 개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일부터 9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또 추석 명절이 되어 있습니다. Thanksgiving Day라고 하죠. 그리고 가을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에 성과가 나오는 타임입니다. 1년 동안에서 그 추석이라는 의미도 그렇게 들어가 있지만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씨를 뿌리고 어, 이제 곡식을 가꿔서 이제 성과가 나오는 시간이 이제 9월이 될 것 같습니다. 274, E9 비자에서 274 비자로 변경하는 그 부분들도 지금 이제 쿼터 2가 지나고 이제 쿼터 3, 3분기 274 이제 비자를 변경하게 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많은 외국인 분들께서 이제 비자를 변경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변경 신청과 날짜 안내와 그리고 신청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3분기에 E74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할 때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죠. 네, 기간입니다. 네, 기간인데 1월 달에 발표되고 나서 2분기 때, 3분기 때 발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1월 20일경에 이제 2021년도 E74 비자에 대해서 이미 다 공고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9월은 지금 9월에 27일이 월요일이고 28일 화요일, 그다음에 29일 수요일, 30일 목요일 이렇게 4일간 9월 4일간 이제 E74 비자 E74 정기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정기 접수는 총 170명을 이제 선발하게 되고 2021년도 1분기는 69점이었고 2분기는 이제 67점으로 2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3분기에는 커트라인이 이제 몇 점이 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27일부터 30일 사이에 반드시 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신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선은 예약을 잡기가 요즘에 어렵습니다. 예약이 좀 접수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창구 운영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고요. 그리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도 3분의 1 이하로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신청하기는 어렵지만 E74는 올해 1분기에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예약 없이 창구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표를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E74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수원 출입국과 이제 인천 출입국은 이때만 E7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가 오픈이 됩니다. 수원 출입국은 들어가서 왼쪽 편에 있고요. 인천 출입국은 들어가서 왼쪽 편에 있어요. 그때 인천 출입국 같은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서 번호표를 바꿔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수원 출입국 같은 경우에도 번호표로 뽑고 별도 창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일부터 30일이기 때문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유의해서 시간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은 이제 제가 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서류 보충이 안 됩니다.
서류 보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점수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점수에 필요한 서류는 이거는 내가 오늘 안 가지고 왔어요. 내일 낼게요. 다음에 낼 거예요. 다음에 제출할게요. 이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와 관련되어 있는 서류들은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학위증을 해외에서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학위증이라는 거는 뭐 고등학교 되겠고요. 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전문 학사 이상부터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5점, 전문 학사, 그다음에 학사, 석박사는 이제 10점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학위증을 받아올 때 해외 대학은 필리핀은 이제 필리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해서 와야 되고 그 외 국가는 필리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 계통 몽골도 그렇고요. 예, 몽골도 그렇고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포스티유로 발급을 해서 한 번에 들어오는데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아니면은 스리랑카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얀마라든가 그런 국가들은 영사 확인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이제 필리핀이나 몽골 같은 경우는 아포스티유 받을 때 이제 학위증에 이제 그 나라 그 나라 외교부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아니에요. 그 나라 외교부에서 이제 아포스틸이라고 이게 받아오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의 국가들 영사 확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 학위증을 플러스 공증 노트리라고 그래요. 노트리를 받고 그다음에 외교부에 영사 확인을 받고요. 그 외교부는 지금 방글라데시면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뭐 스리랑카면 스리랑카 미얀마 이렇게 받아오는 거고요. 그 나라에 있는 외교부입니다. 영사 확인을 받고요. 영사 확인을 받고 이게 이제 consular legalization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니면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는 consular confirmation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영사 확인을 받아서 이걸 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국 대사관에서 또 한 번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네팔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이 됐대요. 그래서 비행기가 없어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이 서류들이 이렇게 외교부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 대사관에서 스탬프를 받고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서류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점수에 필요한 게 이런 아포스티오라든가 아니면은 한국 대사관의 영사 확인이 안 돼 있으면 점수에 반영이 안 됩니다. 점수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부분들 충분히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나중에 제출할게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 예, 그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제 감점 부분입니다. 감점 부분을 많은 분들이 생각 안 해요. 이전에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 뭐 69점, 67점, 170을 선발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감점이 하나가 있으면 5점이 감점돼요. 근데 대부분의 감점 사항들은 어떤 거냐면 여권을 갱신이라는 것은 리뉴얼인데요. 여권을 갱신하고 나서 국내에서 하는 경우는 4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를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출입국에 비자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근무지를 다시 E9 비자이면 1년 10개월을 연장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여권을 이전에 발급받았는데 아직 신고를 안 했네요. 여권이 바뀐 거를 신고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5점입니다. 이게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이게. 예. 왜냐하면 지금 1.2점 차이로 비자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감점이 이전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서 점수를 올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이 부분들을 미리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의 E74 비자는 4일간 신청을 하게 되고 4일간 신청을 하는데 신청 기간은 27일부터 30일 이 날에만 가능합니다. 이 날에만 가능하고 이건 정기 접수고요. 170명을 선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류가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점수에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을 안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내일 낼게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할 때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다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69점인데 이번에 안 됐어요. 왜 그러죠? 나중에 봤더니 이전에 여권을 이제 패스포트를 받았을 때 다시 이제 리뉴얼 했을 때 이거를 출입국에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점이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64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자세히 검토해보고 내가 이전에 잘못 생각을 해서 여권을 새로 바꿨는데 내가 리포팅을 못했다 이미그레이션에 그런 경우는 한국어를 점수를 올리든지 방법을 통해서 점수를 올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우선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전화를 좀 주시면 기본적인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E74를 비자를 받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는 1년 되고 그 다음에 2년씩 연장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내나 그다음에 이제 자녀를 초청할 수 있어요. 이런 혜택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것처럼 F299 비자도 변경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F299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E74는 한국에서 이제 장기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가장 E9 근로자에게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나 좀 내가 서류 작업에는 조금 처음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서 저희하고 같이 전문가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추석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준비를 미리 하시는 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도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어떤 것이 있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자인코리아 장인.com 행정사 사무소의 정난익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